내겐 귀향은 사명 같은 영화고 소리꾼은 소명 같은 영화다. 지난 수요일 날 영화 소리꾼이 개봉을 했습니다. 이 소리꾼의 감독 조정래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에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으로 큰 주목을 받았었고 이번에 돌아온 영화는 판소리를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오늘은 영화 귀향 소리꾼을 만드신 조정래 감독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시사본부에서 영화 감독분들을 몇 번 모셨습니다만 개봉 영화 감독을 모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영광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영화 개봉하고 나면 그 감독분들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네, 뭐 개봉 전후가 가장 바쁜 그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시사회도 있고 또 뭐 각종 이제 행사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그리고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소화해내면서 영화도 알리고 예. 또 실제로 이제 무대 인사도 가서 이렇게 그 관객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예. 또 이렇게 많이 봐달라고 홍보해달라고 읍소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개봉 때는 감독님들 물론 이제 주연 배우들도 그렇고 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왠지 뭐 오디션 보고 시험 보는 이런 느낌 같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엄청 뭐 밤잠을 못 자,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배급사 분들도 그렇고 제작사들도 네. 특히 투자자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그냥 계속 이제 막 전화 돌리고 막 독려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연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귀향 만드셨잖아요. 네. 위안부를 다룬 네.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영화가 판소리를 주제로 한 영화예요. 네. 왜 이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사실 제가 92년도에 중앙대학교 영화학과를 들어갔는데, 네. 근데 좀 이런 말씀 좀 송구스럽지만, 그러니까 1년 동안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아, 학교 입학해서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영화를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질풍노도가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엄청 방황하고 있을 때, 예. 이거 자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그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93년대 이제 영화 서편제가 나왔는데 임권택 감독의. 네. 예. 그 서편제 보고 진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이제 놀라워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당시에 이제 레포트 쓰기 위해서 이제 영화 서편제 감상평을 써라 그래서 예. 단성사를 갔는데요. 예.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유도 없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영화 또 보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아이고. 그래서 정말 단성사 관계자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한 편 더 보신 거군요.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예. 진짜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영화도 하게 되고 국악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어떤 그런 우리 전통소리, 우리 판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어느 날 제가 또 북을 치고 있고 북을 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고법 이수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네. 그래서 그 KBS에는 국악 한마당에도 출연을 여러 번 했었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그 폭스클럽이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도 제가 고정 출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악인으로서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 후에 이제 저희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 단체에서 제일 처음 봉사 공연을 간 곳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갔어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들께 공연도 하고 또 소리도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귀향이라는 영화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리꾼이라는 영화는 사실 저의 어떤 서편제 보고 난 다음에 저의 어떤 소망, 너무 일생의 소원 같은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영화 학도였지만 본 영화가 좋아서 해필이면 또 그게 판소리 영화였고 네네. 그래서 국악인 활동을 하다가 네.
그리고 나서 첫 영화는 공연을 하다가 만난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제를 가지고 네. 귀향이 탄생을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화는 정말 본격적인 네. 판소리 영화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편제가 너무 좋아서요. 예. 서편제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서편제 2 시나리오를 혼자 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서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오정혜 선배님이 연기했던 송화라는 캐릭터가 마지막에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면서 너무 구슬픈 어떤 우리 김소혜 선생님의 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 가족이 이제 만났는데 왜 떠나야 되나.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그래서 서편제 2는 그 송화의 뒷얘기를 쓴 내용이었는데 그럼 그게 이 소리꾼의 약간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당연히 영화 학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저는 약간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가족의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태동하게 된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자라고 자라서 오늘날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본질적인 질문 드려볼게요. 왜 그렇게 우리 국악 판소리가 좋았어요? 저는 사실 진짜 국악이라고 하면 그 전에는 그 뭐 판소리를 포함해서 국악 자체를 아예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접할 기회가 없죠. 접할 기회도 없었고요. 약간 이제 TV 채널을 보면서 그냥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영화 서편제를 보면서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판소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하지만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서사가 저한테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편제란 영화에서도 기본적인 텍스트가 심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나한테 어떤 큰 어떤 뭔가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판소리에 빠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심청가라는 텍스트가 약간 파고 파다 보니까 이게 약간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편제라는 영화가 정말 한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프고 너무 감동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막 미치겠는 게 좋아서 미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 송화가 어떻게 됐을까 막 그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심청가에 대한 추적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에 대한 만남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소개를 나온 걸 보니까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 그리고 어떤 분들의 리뷰를 보니까 판소리로 뮤지컬을 만든 영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능해요, 그게? 저도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리뷰를 막 보면서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화 안에서는 사실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가 맞는데, 근데 이렇게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평범한 대사를 하다 갑자기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장면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화는 하나의 어떤 이제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다니는 그 소리광대가 그 여정에서 이렇게 어떤 판소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판소리 약간 기원에 대한 판소리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액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판소리도 있지만 판소리뿐만 아니라 그런 뮤지컬적인 음악, 그다음에 서양 음악을 기반과 우리 전통 음악이 콜라보가 된 음악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후반 작업 감독님들이 이런 영화 장르는 처음 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그래서 독특한데 너무 와닿았고 감동스러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음악적인 그 판소리는 여기도 역시 심청가입니까? 네, 심청전과 그리고 또 춘향전도 약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편곡 같은 것들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기본적인 판소리도 아주 정통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그 안에는 판소리 사설과 그다음에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민요도 나오고 정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박승원 음악 감독이 정말 아름다운 곡으로 만들어 주셔서 극장 가시면은 좀 어떤 분이 귀가 너무 호강한다 뭐 이런 귀가 호강한다 굉장히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말씀 듣고 싶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는 서사도 중요하지만
듣고 나면 그냥 한 편의 뮤지컬과 아니면 콘서트 보고 오는 느낌이면 예.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글쎄요, 국악을 좋아하고 판소리를 평소에 즐겨 들으신 분들은 참 좋아할 영화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실 텐데 네. 그분들도 좋아할까라는 좀 걱정도 되는데. 예, 사실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생각보다 이제 그 관객분들께서 뭐 시사회라든가 저희 블라인드 시사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이야기는 내가 다 아는 이야기고 서사가 그러니까 워낙 고전이니까 고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서사가 기본적으로 좀 탄탄하잖아요. 심청가나. 근데 이게 심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사에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영화가 끝나 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도 너무 좋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따라가는 네. 그런 재미도 쏠쏠하지 않았나 뭐 그런 말씀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주연을 전문 배우가 아닌 국악 명창 이봉근 씨가 맡았다고요. 네네네. 소리도 중요하겠고 또 연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국악인을 선택한 이유는? 네, 일단은 이봉근 씨는 우리 영화 출연해서 배우로서는 네. 영화 스크린으로서는 첫 번째 연기이긴 하지만 네. 국악인으로서 워낙 정말 유명한 친구였어요. 관객 앞에서는 워낙에 네네. 왕성한 활동을 하신 뭐 분이고. 불후의 명곡 나와서도 예. 2번이나 우승을 했고 또 사실 그 전에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을 통해서 탄탄한 연기 실력을 또 인정을 받았던 친구인데 네. 저희가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영화의 주인공을 뽑으라고 하면은 주인공 학교라는 뭐 주인공이 있지만 네. 사실 진짜 주인공은 소리 그 자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영화가 100%다 동시 녹음으로 진행이 됐고 네. 영화 속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실제 이제 녹음한 걸 그대로 들려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약간 빈 구석이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들 이제 그냥 보완하는 작업 외에는 거의 손대지 않고 그냥 리얼 라이브 사운드로 저희가 들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날것의 느낌 그리고 진짜 어떤 육성의 어떤 힘 이런 우리 진짜 소리의 힘 이런 것들이 오롯이 관객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구현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후반 작업하면서 많은 감독님들이 내가 판소리라는 걸 듣고 운 것도 처음이고 예. 또 영화 자체가 물론 이게 행복하고 해피엔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웃고 울고 하는데 내가 왜 판소리를 듣고 울고 있지? 내가 왜 판소리 듣고 웃고 있지?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저는 어떻게 제 소망이 약간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네.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가운데 우리 정말 이봉근 배우, 배우 이봉근 씨가 정말 잘해줬다. 이런 말씀들. 이 영화는 조정래 감독 아니면 못 만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사실 뭐 저보다 워낙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감독님들이 계시고, 저는 이번에 대본도 제가 썼는데, 그분들이 만들면 더 잘 만드시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고법도 하고, 소리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조금 더 음악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약간 그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 영화에 그 아이돌 그룹 신화 출신의 김동완 씨가 나옵니까? 네. 김동완 씨가 우리 영화에서 물랑양반이라고 하는 역을 맡았는데 정말 대단한 열연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시면은 또 아주 놀라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일러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김동완 씨가 저는 이 역을 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실한 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분을 그냥 이렇게 막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오래 활동을 하셨고 또 정말 1세대 아이돌 그룹으로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는데 근데 이분을 만나면 너무 자연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약간 연예인 물론 그 연예인인데 불구하고 그냥 막 이런 문을 열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되게 순수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연기 면에서는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근데 그게 스크린에도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요초대석 영화 소리꾼으로 돌아온 조정래 감독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데뷔작에 앞서 말씀하셨던 영화 귀향이었었고 당시 영화가 350만이 넘었어요, 관객 동원이. 네, 그렇습니다. 흥행에도 상당히 성공을 하셨고. 네, 사실 뭐 그때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만들어진 영화였고 그런 영화가 사실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의 힘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적같이 극장을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화 봐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향이라는 영화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접했을 때 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내가 저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 무섭다는 게 어떤 거냐면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네. 참 많이 들었어요. 네네. 네. 그럼에도 이 귀향을 선택한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그 공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의 숙제였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첫 번째 고수 공연 가서 할머니들 뵙게 됐을 때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또 할머니가 그리신 그림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정말 여성들이. 예. 그래서 그런 증언을 직접 그것도 이렇게 글이 아니라 할머니 육성으로 듣고 그림으로 보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귀향이라는 영화 자체가 좀 종교를 떠나서 타지에서 좀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이 영화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파를 타고 네.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귀향이라고 제목을 지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모든 게 다 기적이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도 기적이었고 네.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모이는 것도 기적이었고. 제작할 때 그거 완성하기까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었다면서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영화 상영에서 기적적으로 잘 마무리된 다음에 전 세계 상영회를 다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약간 그 몸의 절반이 이렇게 굳는 병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 보니까 약간 뭐 그 의사의 초기 진단으로 약간 파킨슨씨 병 같은 그런 초기 증상이라서 그때 그 편두통도 너무 심하고 몸이 굳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약간 각성 상태 비슷하게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개봉까지 하고 전 세계 다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이게 쌓이고 터졌구나. 그런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 그 국민 여러분들께 고마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실 것 같지만 저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이런 영화제도 있었어요. 네. 이런 영화 다큐라든가 아니면 이 귀향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위안부 관련된 영화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했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네. 정말 엊그제는 또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떠들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거의 30년 동안 계속 해오던 수요 집회도 그 자리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연출됐어요. 네. 위안부 관련된 영화를 만드신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네. 너무 사실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었고 또 저도 이제 봉사자의 한 명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공연으로 봉사한 다음에 거의 매달 가서 공연을 했었고 또 할머니들 뵙고 또 그분들이 할머니들께서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 항상 있었고 그런 모습들 보고 또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지만 좀 하루빨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은 계속 알려야 되고 또 반드시 또 일본의 사죄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만큼은 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셨으니까 계속 그건 이어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이제 저의 정말 작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될까요? 계속 우리가? 일본에 계속해서 예. 지금도 사실 그 당시도 그랬는데요. 지금 그 당시보다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아베 정권뿐만 아니라 일본의 우익들은 이제는 부정을 넘어서서 왜곡의 길을 아예 걷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파멸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본에 있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일본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빨리 지금 인정을 하고 네. 또 사실 할머니들께서 요구하시는 건 정말 하나거든요. 네. 진정한 와서 사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실 네. 할머니들 요구는 일관되게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빨리 일본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계속 촉구하고 또 일본도 빨리 하루빨리 할머니들에게 그렇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소리꾼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를 보고 조정래 감독이 나온 것처럼 조정래 감독의 소리꾼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사실 기양이라는 영화 어렵게 만들었고 또 영화의 만듦새라든가 제가 워낙 아직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좀 영화가 좀 거칠기도 하고 네. 또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 네. 정말 I Can Speak라든가 허스토리 같은 훌륭한 영화들이 나와서 예. 그런 계속 이제 이런 할머니들의 문제를 알리는데 그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정말 대형 제작사가 만들어주고 또 배급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말 너무 감사한 나날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먼 사람인데 예. 이번에 또 소리꾼을 어쨌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만들게 됐는데 이 영화가 좀 잘 돼서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에 대한 요즘 뭐 그룹 이날치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예. 또 BTS 같이 범 내려온다. 예. BTS도 지금 데치타라는 곡을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것처럼 뭐 지금 요새 트로트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같이 우리 국악도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또 대형 그런 제작사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제대로 정말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독들은 영화가 개봉될 때면 다음 영화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많은 감독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이것도 귀향 해외 상영할 때 일이었는데 네. 일본의 이제 헛카이도에서 상영을 할 때였어요. 귀향을 가지고 북해도에서 상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거기 북해도에 때 선주민들이 근데 거기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누 민족들이 그 2차 세계대전에 또 다른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또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또 우리 뭐 대한민국을 한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정말 수백만 원에 이르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조선에서 끌려갔던 강제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아이누족 분들이 돌봐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의 어떤 민족의 개념에서는 이 아이들이 뭐 이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대지의 아이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일본인 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분은 그중에 교수님 한 분은 아이누족의 후손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꼭 이걸 영화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제 사실 큰 얘기잖아요. 사이즈도 큰 얘기고. 그렇죠. 역사적인 문제고. 네, 엄청난 사이즈의 얘기라서 제가 감히 감독은 제가 생각도 못하지만 이렇게 오늘 그 약속을 꼭 드리겠다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꼭 그렇게 대본은 제가
열심히 써서 예. 꼭 다시 드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다 일본어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본어 아주 짧고 못 알아듣는데도 엄청 울었어요. 그냥 예. 그게 막 그 간절함이 다 80대 노교수 세 분이 한 분은 승려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를 좀 일단 글로 써서 정말 훌륭하신 감독님들께 좀 약간 좀 한일 합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음악가들이 또 붙어서 아이누족들의 음악도 같이 잘 녹여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래 감독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연의 필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또 왜 그때 서편제를 보고 판소리를 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고 이런 그 연관성이 앞으로 또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 감독님이 추천해 주시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마칠까 하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예, 뭐 이번에 우리 영화 속에서 나왔던 음악인데요. 네. 우리 안에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 중간에 우리 광대 패들이 같이 길을 떠나면서 이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청의를 공동 육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음악인데 이게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민요를 엮어서 만든 민요 연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곡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초대석 영화 귀향 소리꾼을 만드신 조정래 감독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